이제는 나이와 상관없이 보편화된 치아 교정. 교정 치료는 정상적인 교합을 유도, 치아의 기능을 회복하게 하는 치료법인데요. 그러나 치료보다는 유지 관리가 중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재교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앞니 높이가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교정을 했었는데 이런 모습이 보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치료가 어려웠던 재교정. 그러나 최근에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재교정의 세계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진단이 잘못되었거나 원인 분석이 잘못되어서 치료의 방향이 잘못 흘러가서 예전에는 고칠 수 없었던 증상을 현재는 고칠 수 있는. 재교정은 일반 교정보다 까다롭고 난이도가 높아 더욱더 신중하게 전문 의료진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재교정의 세계. 이형철, 손시은, 정순필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20대) 초반의 백서연 씨는 치아들이 오밀조밀 모여드는 크라우딩으로 초등학교 때 교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개방교합 현상이 나타나 작년 11월부터 재교정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일단 초등학교 때 교정을 한번 받았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는 괜찮았는데 그 교정 장치가 끝나고 난 뒤에 유지 장치를 한 2, 3년 정도 해야 되는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 유지 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게 중고등학교 학생 그 과정을 지나면서 이가 서서히 다시 틀어지기 시작했고 주위 분들이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시 치아가 조금 삐뚤어진 것 같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치과에 가서 상담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말을 제일 많이 받았고요. 어린 시절 교정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유지 관리에 소홀했고 성인이 되면서 부정교합 케이스 중 하나인 개방교합이 두드러졌습니다. 서연 씨는 개방교합 증상인데요. 위아래 앞니가 그림과 같이 위의 앞니가 만나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현상을 개방교합이라고 합니다. 그 개방교합 현상들이 재발을 했고요. 두 번째는 치아의 배열입니다. 위아래 앞니 쪽 치아 배열이 어느 정도 삐뚤삐뚤한 배열로 약간의 재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상으로는 지금 서연 씨의 입모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옆에서 봤을 때 얼굴 모습이 약간의 아랫입술이 튀어나와 있는 양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증상들을 치료를 하기를 원하셨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왜 발생을 한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려 하는 치아 고유의 성질로 교정 후 유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재교정의 경우 꼼꼼한 진료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치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니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 개방교합을 개선을 시키는 방법 중에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어금니의 어떤 이동들을 통해서 앞니의 개방교합을 잡는 어떤 그런 치료 계획이 잡혀 있어요. 예전에 오랜 기간 동안 교정을 한번 했기 때문에 교정장치를 또 붙이고 교정 진행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서연 씨한테 제가 이제 권장 드렸던 장치가 디지털 투명 장치. 본뜨는 과정 없이 첨단 3D 디지털 스캔을 이용해 정확도를 높인 디지털 투명 장치의 가장 큰 장점은 교정 장치가 눈에 잘 띄지 않아 신미한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삐뚤삐뚤한 이를 고르게 펼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 치아 사이를 소량 삭제하는 치간 삭제 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계획대로 공간이 생기고 있고요. 다 물어보십시오. 원래는 없었던 공간들이 생겼죠. 그죠? 0.5mm씩 스페이스를 만들었어요. 치아를 배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후 디지털 투명 장치를 착용하게 되면 빠르고 안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디지털 투명 장치를 이용한 어떤 교정 치료가 진행되고 있고요. 치료는 약 한 60%에서 7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투명 장치 치료를 할 때, 특히나 이를 안 뽑는 치료를 할 때, 이를 뽑는 치료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치간 삭제라고 표현하는 어떤 치료가 있습니다. 오늘 시행했던 치료가 치간 삭제인데요. 치아의 사이즈 조절을 해서 치아가 배열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한다든지 위아래 치아 크기의 비율을 맞춘다든지 하는 술식입니다. 치료를 마친 후 친구를 만나 늦은 점심을 먹는 서현 씨.
디지털 투명 장치의 장점은 일반적인 치아 교정기와 다르게 환자 스스로 탈부착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교정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이 확 줄었습니다. 일단 전에 교정했을 때는 교정 장치가 이빨 위에 부착되어 있는 상태여서 식사할 때나 말할 때 혹시 음식물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이 교정 장치는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훨씬 줄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탈부착이 가능한 디지털 투명 장치 덕분에 양치, 잇몸 관리, 충치 관리도 간편해 재교정의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재치료의 경우 한번 교정 치료를 받으신 분에 대한 어떤 치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교정 치료 하시는 분들은 현재의 증상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 증상이 발생한 원인에 대한 것을 예측을 하고 치료를 진행한다고 하면 재교정 치료인 경우는 만약에 예전엔 자료가 있다면 이런 증상이 발생된 원인을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진행해서 또 다른 재치료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치료 계획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서현 씨는 예전 자료가 지금은 소실되어서 없기 때문에 지금 처음 교정 치료를 하시는 분과 같이 현재의 증상들을 개선하기 위한 치료 계획을 수립을 한 것이고요. 서현 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증상 중에서 개방교합 증상, 위아래 앞니가 맞닿지 않는 증상은 원래 교정 치료에 있어서 재발 증상이 많은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크게 앞니를 조절해서 개방교합을 개선하거나 어금니를 조절해서 개방교합을 개선하는데, 그 둘 중 방법 중에서 어금니를 조절해서 개방교합을 개선하는 경우가 조금 더 안정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재의 치료 계획은 어금니의 이동을 통한 개방교합 개선으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20대 초반의 정혜인 씨. 4년 전에 교정을 마쳤지만 유지 관리에 소홀하다 보니 이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고 균열이 나타나는 이로 인해 스트레스 지수가 아주 높았다고 합니다. 제가 관리를 못해서 이가 조금씩 삐뚤어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사진 찍는 걸 봤는데 앞니 높이가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교정을 했었는데 이런 모습이 보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재교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맘 먹고 다시 시작하게 된 재교정 치료. 두 번째 치료인 만큼 재발 위험을 제대로 잡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요. 어느 정도 배열이 되어 가고 있어요. 높이가 많이 차이가 났었는데 거의 비슷한 위치로 가고 있고, 이 앞니가 앞쪽으로 나가 있었는데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새 호선으로 교체를 했고 약 한 달 정도 지나면 거의 자리를 잡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면 제 사이에 틈이 살짝 보이는데 나중에 저것도 치유가 되나요? 이 부분은 당연히 교정 치료를 통해서 메워질 거예요. 이가 긴밀하게 붙게 되실 거고요. 그렇게 되시더라도 이쪽 부위에 블랙 트라이앵글에 불리는 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 삭제라는 술식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줄여드릴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혜인 씨는 중고등학교 시절 일반 교정을 마친 후 유지장치가 탈락하면서 앞니가 다시 틀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검사 결과 다행히 앞니 부분 교정만으로도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어 빠르게 재교정을 시작했고, 지금은 혜인 씨를 괴롭혔던 스트레스 요소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혜인님의 경우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교정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약 4년 전에 유지장치가 탈락하면서 앞니가 다시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으로 내원하셔서 제 치료를 원하셨고, 저희가 평가했을 때 앞니 부분 교정만으로도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걸로 판단되어서 앞니 부분 교정을 다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달과 이번 달의 모습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앞니 두 개의 높이가 많이 차이가 났었는데 약 한 달 정도 지난 지금은 높이 차이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또한 앞니가 앞쪽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었는데 이게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배열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속도이면 약 2, 3개월 정도 지나면 치아가
원래 자리로 자리를 잡으면서 가지런하고 예쁘게 배열되면서 현재 보이는 이 틈도 같이 없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혜인 씨는 자가 결찰 방식을 통해 재교정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치료법은 클리피쉬 교정과 데이몬 교정으로 블라켓 자체에 달려있는 슬라이딩 도어 방식의 클립을 이용하기 때문에 통증이 적고 치료 기간이 단축됩니다. 자, 혹시 불편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네. 아마 다음 달에 오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가지런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오기가 좀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는데 그런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치과를 와서 상담을 받아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웃을 때 좀 더 자신감 있게 웃을 수 있게 됐어요. 클리피쉬나 데이몬 같은 자가결찰 장치는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교정용 장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치아에 이렇게 장치를 붙여서 철사를 넣으면 이 힘에 의해서 치아가 움직이는 장치입니다. 예전에 철사를 묶었던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 장치에 비해서 불편함도 적고 치아에 마찰이 줄기 때문에 치아 이동도 더 빠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아에 장치를 붙이는 경우에는 치아 주변에 양치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치아 주변이 하얗게 변하는 탈해라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발생하면 다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이는 장치, 접착식 교정 장치를 사용할 경우에는 구강위생 관리, 양치질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교정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교정 후 유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주변에서 건치 커플로 통한다는 김동현, 이혜미 씨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혜미 씨는 동현 씨의 권유로 교정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별로 심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좀 부정교합? 그냥 약간 그런 게 조금 있어가지고 계속 할까 말까 그냥 고민은 하고 있었는데 별로 안 심해서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 거 보고 추천도 받고 아는 데도 있고 하니 상담 일단 받아보러 왔다가 마음에 들어서 하게 됐어요. 맨날 자랑하거든요. 일 모양 잘 됐다고.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에 상담 오게 되었는데 그때 아마 성장기고 막 그랬다 보니까 저는 하관이 하 밑에가 좀 이렇게 튀어나온 주걱턱 그런 형태고 약간의 검진을 받아보니까 부정교합이라고 위아래가 이렇게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상담을 받았더니 이제 원장 선생님께서 아무래도 밑에가 나온 3급 부정교합이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걸 완벽하게 외관적으로 만족을 얻으려면은 뭐 심하게 이제 뭐 그 당시는 이제 양악 수술이 막 유명하진 않았지만 교정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이제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최대한 교정으로 해보자 뭐 외적인 수술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교정 치료를 한번 시작해보자 해서 그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동현 씨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기 때문에 1년 정도 성장 속도를 지켜본 후 반대 교합 교정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2010년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성장이 많이 남아있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더 아래턱이 크게 된다면 교정치료만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2010년에 바로 치료를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1년간 성장평가라는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2010년도 사진이고요. 이 사진이 2011년도에 왔을 때 사진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왔을 때 사진인데요. 자, 이게 약 1년가량의 어떤 성장평가를 해본 결과, 이 학생은 아래턱의 성장이 더 두드러지지 않는다라는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정치료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턱의 성장이 크게 일어나서 반대교합이 심해질 염려는 없겠구나라는 걸, 성장평가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2011년도 9월 달에 이렇게 교정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발치 교정의 방법으로 선택을 했었고요. 약 한 1년 정도 교정을 하게 되니까 앞니가 거꾸로 물리지 않고 이제는 바로 물리게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2012년도 약 10월의 사진이고요. 이런 식으로 교정치료가 진행이 돼서 2013년도 7월이 되면 이렇게 교정치료가 끝이 나게 됩니다.
약 2년간의 교정 치료를 통해 입돌출과 치아의 반대 교합이 개선됐습니다. 교정 치료 후 동현 씨는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유지 관리를 철저하게 해온 덕에 7년이 지난 지금도 처음 교정을 마친 그 상태 그대로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현재 상태를 찍어봤는데요. 그때랑 크게 다름없이 몇 년 동안 잘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측에서 교합도 양호하고요. 좌측에서의 교합도 양호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교정치료의 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는 뭐 그렇게 자주 오실 건 없고요. 가끔씩 혹은 불편한 때가 생기거나 그럴 때만 체크를 해가면서 동현 씨 상태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 점검 관리할 예정입니다. 올해 4월 교정 치료를 마친 혜미 씨. 윗니 돌출과 아랫니 비대칭으로 교정 치료를 받았는데요. 교정 치료 후 턱의 문제점도 개선되고 웃는 모습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교정하기 전에 약간 턱에서 약간 이렇게 하면 딱딱 소리 나고 약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고는 딱히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교정 상담하러 와보니까 부정교합이 좀 있고 또 제가 이게 턱에 힘을 약간 좀 주고 입을 다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됐구나 싶어가지고 교정하고 나니까 지금은 확실하게 많이 편해졌어요. 교정 치료는 치아를 가지런하게 만들 뿐 아니라 정상적인 교합을 유도해 치아의 기능까지 회복시켜 주는데요. 교정 후에는 유지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혜미 씨는 2017년 11월에 그림과 같이 윗니가 돌출되고 그리고 아래쪽에 비대칭이 있다라는 주소로 처음에 내원을 하셨습니다. 자, 앞쪽에서 봤을 때 윗니의 중앙선이 얼굴의 중앙선에 맞아 들어가는데 아래치아의 중앙선이 상당히 우측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윗니의 돌출을 개선하기 위해서 위쪽은 소구치를 발치한 후에 교정 치료를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아래쪽 같은 경우는 아래쪽 턱뼈는 어쩔 수 없지만 아래쪽의 치열의 비대칭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교정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위쪽에서는 보시면 이 부위에 치아를 발치를 하고 교정 치료를 진행을 했고요. 우측은 전방 이동, 좌측은 후방 이동의 치아 이동들을 시행을 해서 전체적인 치아의 비대칭을 해소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교정장치 제거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위아래 앞니 중앙선이 중앙에서 맞아 들어가고요. 우측에서 봤을 때 교합도 잘 맞아 들어가고 윗니의 돌출도 개선되어 있는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혜미 씨가 요구하셨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 달성이 돼서 약 2년 반 정도의 교정 치료를 올 4월 달에 마무리를 한 그런 경우입니다. 혜미 씨는 오늘 교정 치료 후 치아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막아줘 치열 관리에 효과적인 엔티테이너 유지 장치를 부착할 예정인데요. 치면과 밀착해 이물감이 적고 위생 관리가 쉽습니다. 항상 기억갖고 이게 위쪽 거거든요. 엄청 복잡하게 생겼죠. 그 혜미 씨 그 치아의 형태, 뒤의 형태에 딱 맞춰서 이걸 커팅해 온 건데 예전에 어떤 유지 장치하고는 좀 달리 3D로 입안을 스캔을 해가지고요. 그 스캔된 영상에다가 형상 기어가끔을 레이저 커팅해갖고 만든 그런 어떤 유지 장치예요. 그래서 이 유지 장치는 이거 더 휘어지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치면에 딱 달라붙고요. 왜? 3D 스캔에서 거기에 맞춰서 레이저 커팅을 한 영상이기 때문에 딱 맞아요, 치아에. 딱 맞고, 그리고 이게 딱 붙어 있으면 이 형상 그대로 치아를 유지해주기 때문에 치아가 흐트러지는 거 하는 거를 최대한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유지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아직 안쪽에 다 붙여가지고 교정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더 관리 계속 잘해야 될 것 같다고 느꼈어요. 자, 교정 치료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교정 치료, 보통 전체 교정인 경우에 2년에서 3년 동안 정도의 교정 치료가 기간이 걸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교정 장치를 이용하든 디지털 투명 장치를 이용하든 실제 치료가 일어나는 기간에 대한 교정 치료 기간과 그 교정 치료가 끝나고 나서 유지 치료 기간으로 저는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치료의 중요성은요, 어떤 게 더 중요하다라고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두 가지 다 아주 중요한 치료입니다. 치료의 결과를 유지를 해야 그 치료의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요. 자, 그 유지 치료를 하러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아니 나는 별 문제가 없는데
잘 유지되고 불편한 부분도 없는데 왜 올 때마다 사진을 찍느냐 불편하게 방사선 사진은 왜 찍어야 하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차후에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알지 못하는 재발 양상이라든지 어떠한 부분들이 발생을 했을 때 중간중간에 찍어놓은 사진들이 참고가 됩니다. 왜 이런 재발이 일어났고 이 사람은 어떻게 다시 재치료를 해야 더 안정적인 치료가 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전의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기간 동안 유지 치료를 받음으로 인해서 다음에 또 다른 재발 증상이 발생을 했을 때 더 좋은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남기는 기간이다. 그리고 어떠한 증상이 발생하다 하더라도 조기에 발견을 해서 재치료의 범위를 줄여줄 수 있도록 만드는 치료 방법이 저는 유지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교정치료 후 유지관리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는 최경호 씨를 만나보겠는데요. 2017년 교정치료 후 가지런한 치아의 중요성을 매일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치아가 되게 불규칙적이었거든요. 이제 앞니는 2개는 튀어나오고 밑에 앞니는 또 2개 들어가고 그래서 막 음식물 씹는데도 되게 불편했고 또 웃는 모습도 되게 좀 이상했고 그래서 이제 큰맘 먹고 이제 약간 적지 않은 비용이었지만 이제 시작을 했는데 물론 유지하고 이제 그런 관리적인 부분이 되게 힘들었는데 하고 나니까 특히 미소가 되게 아름다워집니다. 미소가 되게 아름다워지고 그다음에 음식물 또 먹을 때 이제 좌우 골고루 씹을 수 있게 돼가지고 이제 턱 관절이라든지 이제 뭐 근육 같은 게 이제 좀 좋게 재배열된다고 해야 되나? 치료 후 가지런한 치아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경호 씨의 경우 저장력이 강해 교정치료 중에도 이 부분을 조절하며 교정치료를 시행했습니다. 지금 3년 반 정도 유지관리를 하고 계시는 중인데요. 장치 제거할 때 위아래 가운데 선이 가지런하게 잘 맞고요. 발치 공간은 중간에 빈 곳 없이 잘 폐쇄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가지런하고 중간에 비어 있는 데가 없는데 처음에 제일 개선을 원하셨던 부분이 앞니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웃었을 때 괜찮아 보였으면 좋겠다 인데 사실 골격이 아래턱이 조금 더 앞에 있는 삼급 경영이시다 보니 너무 합죽해지지 않게 공간을 닫는 거에 신경을 쓰신 환자분이시고요. 지금은 각도도 유지가 잘 되고 계시고 교합도 크게 문제 없이 유지가 잘 되고 계십니다. 교정 후에도 한 달,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정기검진을 해야 하고요. 이후에도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해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데요. 윗니와 아랫니가 맞물리는 교합에는 이상이 없는지, 턱관절 운동에는 무리가 없는지 등 혹시 모를 문제점을 체크해야 합니다. 경호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오랜만에 체크 오셨는데 입안에 한번 볼게요. 치아 교정이 완료 후 장치를 떼고 나면 모든 치료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아름다운 미소를 위해서 꾸준한 관리는 필수라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오셨을 때 치아가 가지런하게 배열이 되고 하는 거는 떨어진 데 없이 유지가 잘 되고 계시고요. 큰어금니는 밑에가 위에보다 약간 앞으로 나오게끔 지그재그로 배열을 하는데 이 위치가 크게 틀어지거나 한 거 없고 장치를 뗄 때에 비해서는 지금 교합력을 더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사이사이가 약간 더 잘 맞아진 것 같아요. 발치 교정을 하신 분들은 발치 공간으로 치아가 버려지려는 경향을 보이고 위아래 앞니 같은 경우는 삐뚤어지려는 경향을 다시 보이기 때문에 상하 전치에는 고정식 유지장치를 부착하고 위에는 가철식 유지장치를 이용해서 발치 공간이 벌어지지 않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유지장치를 부착하신 환자분들 경우에 양치를 너무 세게 하면은 혹시나 유지장치가 떨어지진 않을지 우려하셔서 주변으로 양치를 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여기 주변에는 치석이 원래보다는 더 잘 쌓이기 때문에 유지장치 주변으로 양치를 꼼꼼하게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치아 교정 후 경호 씨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웃는 모습에 자신감이 생기자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운동도 더 열심히 하게 됐고요.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교정 전에는 치아를 들어 보이면서 웃는 게 되게 민망하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도 이제 자신감이 없었는데 이제 교정 후에는 이제는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활기찬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되게 교우 관계도 원만해진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합니다. 자, 재교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것들이 예전에 교정 치료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선생님이 저한테 잘못된 치료를 해서 이렇게 재발이 되었어요라고 의심을 하고 오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정 치료는 재발의 경향을 염두에 두는 치료입니다. 재발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시작하는 치료고요. 그리고 그 재발을 막아가는 과정인 유지 치료가 필요한 치료입니다. 그리고 재치료하시는 분들이 병원을 오실 때는 먼저 이 재치료가 필요하게 된 재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담당 교정과 선생님과 철저하게 분석을 하신 후에 또 다른 재발이 없을 수 있는 치료로 잘 진단하고 치료 계획을 잡아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치아 교정은 치료 도중에도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지만 교정 치료 후에도 유의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요. 만일 유지 관리를 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치아 재교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전문의와 함께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정 치료로 삶의 자신감을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